명쾌 여기까지 골랐군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나 스트랩의 제니가 상대니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기기 덕후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 기존 애플워치를 사려고 공홈에 들어가 보면 당황한 경험이 많을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세대도 많고 그 안에서 엄청 많은 모델들이 파생되어 있고 거기서도 밴드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머리가 지진날걸요? 게다가 고르기가 또 어려운 게 보통 기계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지만 애플워치만큼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애플워치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케이스의 소재에 따라 크게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세 가지로 나눠지고 가격 순으로 봐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이지만 무조건 티타늄이 짱이겠네? 라기보단 서로서로 갖고 있는 용도와 특장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워치를 제가 써보니까 더 고르기 어려운 게 스마트폰이야 1년마다 2년마다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애플워치는 한번 구입하면 2-3년은 무난하게 쓰는 제품이더라고요. 저도 보면 애플워치 0세대로 구입하고 나서 4세대에서 한번 갈아탔고 이후에는 리뷰를 위해서 시리즈 5, 시리즈 6를 구입하게 됐지만 제가 일반인 유저였다면 4세대 구입 후 7세대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고르기 어려운 애플워치를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새로운 애플워치가 출시되기 전까지 내 용도에 맞게 어떠한 제품을 구입해야 좋은가를 주제로 오늘 한방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GPS를 구입해야 되냐 셀룰러를 구입해야 되냐, 이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태블릿의 경우에도 셀룰러 모델이 따로 있고 와이파이 모델이 따로 있잖아요. 셀룰러는 번호를 하나 발급받아서 자체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의미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는 셀룰러가 꼭 필요한 사람은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 핸드폰을 두고 그냥 애플워치만 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연락을 받거나 통신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셀룰러를 꼭 쓰는 게 좋고, 생각해보면 요즘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핸드폰이 계속 애플워치와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셀룰러의 의미가 없으시죠. 저는 시리즈 5에서 셀룰러를 한번 사봤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번 경험해본 이후로 애플워치만큼은 셀룰러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라면 결국 내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을 때는 핸드폰을 거의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좋았던 건 운동할 때만큼은 밖에 나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가도 된다는 점이 좋았지만 결론은 무조건 셀룰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애플워치만큼은 GPS를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약간 태블릿에서 무조건 셀룰러를 구입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랄까요? 다음은 이게 진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알루미늄을 구입할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입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워치는 세 가지의 소재로 만든다고 했는데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라믹 재질도 있었지만 이제는 티타늄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먼저 가장 비싼 티타늄은 그만큼 강하면서도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사이에 무게를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티타늄 소재에서 오는 그 특유의 멋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티타늄 애플워치 에디션은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티타늄 고유의 멋이 있긴 하지만 또 얼핏 보면 알루미늄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소재 두 가지로 말해보자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에 비해 대략 한 2-3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각자 특장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알루미늄의 경우 운동이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모델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정장이나 패션 시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애플워치가 처음 공개될 때 알루미늄의 모델은 애플워치 스포츠였고 스테인리스는 그냥 애플워치였어요. 두 소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무게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확실히 알루미늄 쪽이 더 가볍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쓰다가 알루미늄을 써보니까 저는 알루미늄이 확실히 운동할 때 가벼워서 더 좋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살이 너무 쪄서 술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데 그때부터 운동할 때 더 가벼운 알루미늄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이제 시리즈 5 때까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구입했고 이후 6와 7은 알루미늄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전면에 있는 유리 소재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루미늄의 경우 이온엑스라는 것을 사용했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재질이죠. 그럼 무조건 사파이어가 좋냐? 이것도 용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온엑스의 경우 흠집에 약하지만 활동에서 생기는 충격에 더 강한 글래스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충격에 약하지만 흠집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시리즈 7부터는 전면의 유리를 더 두껍게 만들고 강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사파이어가 더 좋아 보이는, 써보니까 이온엑스는 흠집이 사파이어보다는 훨씬 더 잘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세 번째, 알루미늄 바디는 생활 흠집에 강하지만 스테인리스는 일반 시계처럼 오래 쓰다 보면 더더욱 유광이라서 그런지 잔 흠집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티가 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폴리싱하는 분들도 꽤 있죠. 게다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줄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 이제 솔로 루프나 브레이드 솔로 루프 같은 활동성이 좋은 밴드들은 모두 알루미늄 케이스가 어울리고 밀레니즈 루프나 가죽, 링크 브레이스릿과 같은 고가의 제품들은 알루미늄보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밴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느낀 게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러한 멋들도 있지만 줄질
부질하기 좋아서 꽤 많이 구입하기도 해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활동이 많거나 막 굴리기에는 알루미늄이 더 낫고 좀 더 갇혀 입을 일이 많고 막 쓰지 않는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이 더 나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 알루미늄 구입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나이키 에디션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애플워치 알루미늄과 나이키 에디션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이키 에디션은 일반 애플워치 알루미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나이키 전용 워치 페이스가 들어있죠. 단점이라면 나이키 에디션은 황공포증을 생기기에 유발해주는 그러한 밴드가 들어있기도 하고 고를 수 있는 밴드의 폭이 꽤 작은 편이에요. 그나마 최근에는 황공포증이 아닌 다른 밴드 시리즈도 같이 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나이키 에디션은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나마 만약 알루미늄을 구입했을 때 나이키 에디션의 경우 색상이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상을 구입한다면 그때는 일반 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밴드야 나중에 줄질하면 이제 따로 사도 되지만 나이키 전용 워치 페이스는 일반 알루미늄에서는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저처럼 블루나 그린이나 뭐 특이한 색상의 알루미늄 케이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나이키 에디션의 구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골랐다면 다음에는 이제 시리즈 3를 살까 SE를 살까 시리즈 7을 살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플워치도 이제 시리즈 7까지 나오고 길게 보면 시리즈 3까지 현역이다 보니까 이전 세대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고민하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제 경험에 의해서 진짜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입문용은 애플워치 SE를 추천드리고 지금 사서 오래 쓸 생각이라면 시리즈 7 이전 세대를 구입해도 상관없다면 적어도 시리즈 4 이상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업에서는 시리즈 3를 팔던데 왜 그건 추천 안 해요? 가격은 좋은 건 맞지만 시리즈 4가 나온 이후에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고 그게 시리즈 5, 6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4나 SE는 지금 보더라도 구형 디자인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시리즈 3는 4 이상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제 시리즈 7과 비교하자면 화면이 정말 작아졌고 완전 구형 모델이 나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리즈 7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왕 사는 거 신형으로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디자인도 7 기준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신형티 나는 것을 차고 싶다면 7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 심전도나 혈중 산소 농도도 이제 좀 신경 쓰고 건강 트래킹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면 시리즈 7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리즈 6가 좀 싸게 이제 재고 떨이로 나온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게다가 광학 심박 센서도 2세대와 3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AOD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리즈 5부터 추천을 드리는데 의외로 AOD가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41mm와 45mm 중에서 어떤 것을 구입할까? 원래는 40mm와 44mm로 나누다가 시리즈 7부터는 좀 더 커졌잖아요. 보통 어지간하면 간단히 여자는 41mm, 남자는 45mm로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들어도 내 손목에 실착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에서 애플워치 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착용을 해보는 것도. 다만 시리즈 7 기준으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전까지 41mm 케이스가 내 손목에 맞았지만 화면이 좀 답답해서 45mm로 갔다면 이번에는 화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41mm도 화면 자체는 거의 시리즈 6의 44mm급으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실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스의 화면 크기 상관없이 이제는 그냥 케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워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에르메스 에디션. 에르메스 에디션은 보통 애플워치보다 훨씬 비싼 1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 에디션은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에르메스 에디션의 인기가 왜 좋냐고요? 솔직히 말해 애플워치 시리즈 중 가장 비싸다고 하지만 어쩌면 에르메스 에디션은 가성비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 100만원 정도의 에르메스를 살 수 있다니 라는 느낌이랄까요? 가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에르메스 가방이 비싼 것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웬만한 에르메스 가방은 1000만원 더 넘지 않나?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없어서 못 사서 계속 기다리거나 막 오픈런해서 사잖아요. 아마 스카프 한 개 값만 해도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 한 개 값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브랜드 밸류로 따지고 보면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가성비 아이템인 것입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특징은 에르메스 전용 워치 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에르메스에서 만든 명품 가죽 밴드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르메스 에디션의 워치 페이스 때문에 구입을 하고 밴드만 중고로 50만원, 60만원에 파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게다가 밴드도 디자인마다 모두 가격이 다르고 퀄리티도 매우 좋습니다. 볼 때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저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지만 볼 때는 진짜 멋있는 제품이랄까. 특히 그 밴드 중에서도 디버클 그거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애플워치 티타늄 그러니까 애플워치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은 기본 보증이 2년으로 조금 더 늘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폐알못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에르메스에 대해서 필요로 체감을 하지 못했다랄까. 갤럭시 폴드에서도 우영미랑 콜라보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처음에 저는 이게 누군지 몰랐어요. 뭐 이제는 찾아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은 알지만 게다가 저는 리뷰를 위해서 애플워치를 1년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더더욱 스테인리스 스틸까지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알루미늄만 구입하고 있는데
근데 또 누가 선물로 주면 진짜 날뛸지도.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즈 7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서 갈아탈까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정리하자면 만약 시리즈 5랑 6를 쓰고 있다? 그럼 갈아타지 마세요. AOD도 있으니까 그냥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리즈 4를 쓴다? AOD도 되고 혈중 산소 농도도 되니까 한번 업그레이드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리즈 3 이하의 버전을 쓴다? 그때는 왕 대박 업글이죠. 무조건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커진 것은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새로 산다면 당연히 시리즈 7이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기존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치 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쪽에 베젤을 위해서 블랙으로 처리한 시계 페이스의 경우에는 시리즈 7으로 갈아타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화면을 모두 꽉 채우는 워치 페이스를 쓴다면 이때는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끝까지 차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베젤을 위해서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 산다면 당연히 7이지만 기존 버전을 갖고 있다면 막 엄청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22년 9월에 출시될 시리즈 8을 구입하기 전까지 어떠한 애플워치를 구입하면 좋은지 제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어떠한 용도로 구입하면 좋을지 알 수 있고, 만약 선물을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하면 더 좋을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물이라면 에르메스면은 죽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새로운 애플워치를 구입하실 분들, 기존의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데 갈아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의 차이를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뭐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때문에 요 밴드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니 참나.